국가 애도 기간에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해?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49번 등장을 하고요. 네. 황당한 거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공소장이 거짓이다. 오늘부터 어제 하신 얘기예요. 내달 4일까지 24시간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국가 애도 기간이란 건 말 그대로 뭡니까? 모든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애도하는 기간으로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수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애도 기간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에이, 몹쓸 사람들. 예. 자, 애도 기간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애도 기간이고요. 사실은 국회에도 이렇게 기도 개항을 하고 네, 조기 개항했습니다. 모두가 지금 조용히 지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국가가 이게 사고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어쨌거나 조금 이따가 제가 방송에 할 거지만요, 무한공항과 거기에 대해서 허가해 준 사람들, 그리고 왜 하필 거기다가 공항을 만들었으며 왜 거기에 국제선을 띄웠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짚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유튜브에서도 이 내용을 방송을 해서 똑같은 내용 겹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내용은 좀 자중하려고 하지만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제주항공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데, 아니죠. 무한공항 참사라고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간에, 애도 기간에, 4번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라고 뉴스가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헌정사 최초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제가 공수처장이었으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세 번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함이 상당하나, 네. 지금 현재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4일 이후에 네.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의 요구에 의해서 19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9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19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9번 뉴스 먼저 보여드리면서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관저 앞에 있는 사진, 제가 알기로 4시 14분 기사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가져와서 쓸 수가 없어서요. 4시 14분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관저 앞 지금 양쌍방 대치 중입니다.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라고 하니까 관저 앞에 진보 보수단체가 잔뜩 모여서 쌍방에 내란 속의 윤석열 구속 좌파는 우리는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 네.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없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는 당장 오늘 네. 바로 체포영장 발부했다 또는 기각했다 이렇게 결정 안 되고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관저 앞은 지금 거의 내전이다라는 표현까지 사람들이 아까 쓰면서 계속 올리던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유튜브를 켜고 방송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앞에 있는 상황을 보도하고 있느라고 지금 정말 저희까지 방송에 못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켰는데, 그래도 5시에 유여의 적반하장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목만 보면은 북한 방송인 줄 알대요. 왜냐면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아까 설명하셨어요. 국민저항권은 좌파들이 전유물 같은 단어였는데 우리가 쓰게 될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꼬박꼬박 지금 내용을 정해서 설명드릴게 사실 지금 슈퍼챗 또 하신 거예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님, 정 변호사님 저거 좀 읽어주세요. 네. 자, 슈퍼챗 그 내용 좀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님. 좀 안 보여요. 내용이 안 보입니다. 우리 PD님 좀 내용 좀 보게 해주세요.
네, 모든 언론이 제명의를 위한 물타기를 하네요. 제주항공도 책임이 있겠지만 김대중, 하나갑, 박지원이 우겨서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공항이 들어섰고 이재명이 이번 탄핵 남발하여 혼란한 틈을 타 국제 노선을 밀어넣었다는 게 원죄이죠. 최소한 이번에는 시체팔이는 못하겠지만 공수처 압박에서 체포영장으로 물타기를 하는 고도의 꼼수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감사드리지만 써주신 글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30.6% 지금 지지율 오르고 있어요. 30.6%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30.6% 1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30.6%, 민주당 45.8%, 이주세 지지율이 격차가 11.5%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헌재 재판도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헌재 재판 준비하면서 변호인단 선임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탄핵이 안 될까 보다. 이거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자 무안공항 사태가 딱 발생을 하니까 무슨 내용이 발생합니까? 무안공항 만든 사람 책임져라. 무안공항 누가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인재야 인재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허가한 사람 하니까 김대중부터 그 공항 이름이 원래 뭐라고 정해졌는지 아세요? 대지 김대중 공항, 하나갑 공항.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하나갑 손년지 누가 있죠? 바로 그 누구 이름 뭐죠? 한지아. 한지아예요. 우리 보수파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우리 지금 있잖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무안공항 사태 이거 너무 이상해. 이거 뭐야. 저쪽에서 지금 자기네들 밝혀라! 이러니까, 갑자기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체포영장을 갖다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게 얼척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기네들이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오늘 비대위가 지금 시작됐는데 권영세가 처음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요. 무안공항 특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권영세가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저희 오늘 지금 이 부분은 약간 말을 아끼겠습니다. 왜냐면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재섭이도 들어가요. 비대위원은 아니지만 부총장이죠. 김재섭이 들어갔고요. 지금 비대위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던 이거 뭐야? 국민의힘 이거 뭐지? 우리가 믿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국가 애도 기간에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해? 자, 그런데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김용현 공소장에 거짓이 많다고 합니다. 5번 뉴스입니다. 지금 이 뉴스 소개돼. 아까 근데 누가 슈퍼챗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네, 했습니다. 네. RK님,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그 공소장에 막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전부 다 검찰이 뿌린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보도자료에 대통령 이름이 49번 등장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말들이 그냥 과감없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구령 위반이야. 체포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사람한테 다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그 보도자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현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황당한 거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공소장이 거짓이다. 공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4번 뉴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번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번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체포영장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정 변호사님. 네. 뉴스에 이렇게 헤드라인 뽑아도 돼요? 이러면 안 되죠. 네? 내란죄 혐의, 내란 혐의, 윤 체포영장 청구, 그 정도는 몰라도, 우두머리라는 저 표현이, 그쵸? 상당히 악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혐의, 수개라는 얘기인데요.
수계라는 말을 찾아보면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수계라는 말을 저렇게 풀어서 쓰는 게 여러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이제 사실은요, 저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를 먼저 해주길 저는 바랬었어요. 맞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뉴스 기사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요, 열불이 터져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해. 도망가요? 대통령이 도망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측에서는요, 김용현 공소장에 거짓말이 너무 많다. 검찰 공수처 내란 수사건이 없다. 한데, 정 변호사님. 네. 지금 공수처 내란 수사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요. 제가 아시아투데이에 제가 논평을 하나 썼습니다. 네. 정준길의 법의 정치를 만났을 때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헌이다. 이런 논평을 썼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 수사할 수 없어요. 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요. 무슨 뭐 관련 사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관련 사건에도 포함 안 돼요.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불소추의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특히 구속이나 체포는 불가능합니다. 좌파 헌법학자들조차도요. 임의 수사는 가능하다. 대물적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만 체포 또는 구속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근거해서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공수처가 권한도 없는데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 행위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6번 뉴스 보겠습니다.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도 수사체계의 결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사체계의 결함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니네 공수처 수사할 권한 있어 이 말이에요. 법에 우리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뭐 선전선동에서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수사할지 좀 정해봐 니네가. 그러니까 지네가 공수처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야 공수처 니네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저기 직권남용으로 할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그리고 진짜 내란죄로 수사하려면 차라리 경찰이 해야지. 니네는 권한이 없어. 근데 니네가 뭐 국수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찰도 때려 넣어가지고 뭐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야 그 국수본이라는 것은 이 법률 체계에 없는 임의 조직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수본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요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어요.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 7번 뉴스입니다.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사 제목이 있는데요. 정 변호사님께 설명하신 거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결국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럼 정 변호사님, 결국은 이거는 기각되나요? 기각돼야 마땅하죠. 법원이 제정신이라면, 법원의 판사가 제정신이라면,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라면, 네. 그리고 뭐냐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법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윤 대통령은 그죠? 체포영장은 기각돼야 되는 거죠.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습니까? 도주할 염려가 있습니까? 출석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 니네 수사할 권한이 없는 애가 왜 나를 오라가라 그래?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막 이렇게 확 흥분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애도기관에. 본인들이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기네들 오라 그런다고 안 온다고 오늘
12시를 기해 갖고 체포영장을 넣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많은 분들 댓글에 국민의힘 탈당을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저도 오늘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권영세가 비대위원 하는 거 보고 국민의힘 탈당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여부는데 제가 계속 말렸죠. 지금도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우리 전당대회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집은 지켜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말 하기가 되게 무색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탈당 안 됩니다. 당 지켜야 됩니다. 당을 지키고 저와 함께 우리 당, 우리 집 살려야 됩니다. 당원 가입해 주세요. 탈당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탈당하면 안 됩니다.